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개묘년 새해 첫날이 밝았는데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높은 산 바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바위 정상에 눈이 하얗게 소복히 쌓여 있는데요. 이 바위 위에 흰 눈에다가 제가 2023년 1월 1일이라고 새겨놓았습니다. 힐링 주신 구독자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힐링 주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아주 쾌청한 날씨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포근한 날씨입니다. 제가 지금 산 정상 봉우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올 2023년 한해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힐링 주신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위 정상은 지금 바위가 높게 솟아 있는 거고요. 오른쪽 절벽 그리고 이 왼쪽에 절벽입니다. 사방이 절벽인데 바위만 한 50m 솟아 있는 이런 지형입니다. 눈이 내린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눈이 한 7, 8cm 이상 쌓여 있는 이런 바위 절벽입니다. 오늘은 야경버섯이나 산야초를 찾는 대신 눈 덮인 산길을 걷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대신할까 합니다. 요 옆에는 진흙버섯입니다. 진흙버섯이 근데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나무 전체가 이제 거의 다 부식된 상태라 버섯도 원래 버섯이 이제 나무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나무 상태가 원래 안 좋으니까 진흙버섯도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의 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낭송해 볼까 합니다. 답설야중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혼한행 난잡하게 걸어가지 말아라.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수작 후인정 훗날 어떤 다른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시인데요. 이 답설야중고라는 시는 서산대사가 읊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 구한말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이제 독립투사들,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투사들도 이 시를 많이 읊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답설야중고 불수혼한행 금일아행적 수작 후인정이라. 이런 시인데요. 시가 비교적 짧긴 하지만 담겨있는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이 내용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시였습니다. 이 답설야중고라는 시는 구한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동학농민혁명가들에게나 또한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 독립운동에 매진하던 독립투사들에게는 마음의 어떤 다짐과도 같은 그런 시였을 것이고요. 또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눈 덮인 산길을 걷다 보니 이렇게 서산대사의 답설야중고가 생각나서 한번 읊어봤습니다. 여기는 그 추운 겨울에도 눈 속에서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은 그 노루발풀이라고 합니다. 노루발풀이라는 이름은 이 식물이 이제 6월 달쯤에 이제 꽃대를 올려서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요. 그 꽃 모양이 꽃 노루발굽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꽃이 이렇게 화사하지는 않습니다. 꽃이 소박한 이런 하얀색 꽃이 꽃대를 따라서 피고요. 이 노루발풀은 뿌리를 땅속 깊이 뿌리 박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요. 이 노루발풀의 뿌리를 약으로도 사용하는데 이 노루발풀의 뿌리는 햇볕에 잘 말렸다가 물에 달여서 그 물로 목이 부었을 때 이제 헹궈내면은 목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약재로도 사용되는 이러한 식물입니다. 또한 이 노루발풀의 잎과 줄기를 단백뇨에도 처방하고요. 이 생즙은 독충이나 벌레에 쏘였을 때 바르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에 다니시다 보면은
노루발풀을 아마 흔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루발풀의 뿌리는 진통 효과가 있어서 관절 통증이나 만성 류마티스점, 타박상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쓰러져 있는 소나무에 여기도 이제 잔나비버섯이 하나 생겼네요. 자그마하게 한 7, 8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잔나비버섯이 생기고 있고요. 밑둥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잔나비버섯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좀 비교적 좀 큽니다. 그래도 검네요. 아주 색깔이 위쪽은 검은색을 띠고 이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쓰러진 소나무가 있어서 보니까 소나무 잔나비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땅을 파헤쳐 놓은 흔적이 보이죠. 네, 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멧돼지 발자국이 보이고, 이거는 멧돼지 발자국입니다. 굉장히 크죠, 발자국이. 멧돼지 발자국이 보이고, 이렇게 땅을 흙을 파헤쳐 놓은 흔적이 있는데요. 먹이를 찾은 흔적입니다. 멧돼지가 이제 겨울에 먹이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헤쳐서 땅 속에 있는 이제 굼벵이라든지 이런 애벌레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도 멧돼지가 이렇게 파헤쳐 놓은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글쎄 먹이를 찾은 흔적이라기보다는 꼭 여기서 하룻밤을 묵다 가지 않았을까, 하룻밤을 여기서 쉬었다 가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멧돼지가 하룻밤을 쉬었다 갔을 만한 이런 흔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아늑해 보이는 곳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동물의 배설물입니다. 이거는 그 고라니 배설물 같아요. 고라니 배설물. 한 이틀 전에 다녀간 고라니의 배설물로 보입니다. 이 나무는 그 잎을 먼저 틔우기 전에 노란 꽃을 먼저 피워서 이른 봄을 알리는 이런 식물이죠. 생강나무고요. 이 생강나무가 아직은 겨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이라도 꽃몽우리를 터뜨릴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생강나무입니다. 이 생강나무 꽃을 말려서 차로 달여 드시면은 땅속 식물인 생강과 비슷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강나무고요. 햇살이 지금 여기는 비교적 따뜻하게 드는 곳이라든지 꽃몽우리가 비교적 통통합니다. 네, 여기 이제 갈참나무의 숲이 모양입니다. 갈참나무 숲이고요. 잎은 이겁니다. 이게 갈참나무 이 아래에 떨어져 있는 이 갈참나무의 잎이에요. 여기가 갈참나무의 잎입니다.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는 나뭇결이 곱고 또 아름답죠. 더군다나 단단하기까지 해서 공예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나무인데요. 이렇게 겉에서 보시면 숲이에 이렇게 흰 반점이 일정하진 않지만 얼룩얼룩하게 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풀의 나무고요. 물풀의 나무도 중간중간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탁 쳐보면은 굉장히 그 탄성이 좋아요. 단단하다는 느낌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한번 이렇게 탁 손으로 쳐보니까 그 울림이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고 탄성이 굉장히 좋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풀의 나무고요. 오늘 아마 새해 첫날이라 많은 분들께서 일출을 보시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출을 보러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출을 보긴 봤습니다만 일출을 그 바닷가에서 보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그냥 일출을 보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묶여가지고 대관령 쪽을 넘지도 못하고 산 위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걸 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2023년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었을 텐데요. 모두 다 힐링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새해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